네, 안녕하십니까. 자, 도로교통법 이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로교통법은 우리 시험 과목에서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이란 법률하고요, 또 우리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1조 내용입니다. 목적사항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도로에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용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용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항상 잘 다뤄지는 테마이기도 하고 한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잡아두셔도 될 것이고요. 많이 나올 땐 2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다. 자, 먼저 용어상 문제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도로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도로교통부에서 말하는 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개념은 각 법마다 개념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여기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도로 개념은 자, 우리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법에 나와 있는 도로 개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료도로법에 나오는 유료도로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또 자, 농어촌 도로법에 나와 있죠.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나와 있는 농어촌 도로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로는 자, 도로법에 관한 도로에다가 또 유료도로 또 농어촌 도로가 들어가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여러분들 추가해야 될 것이 자, 우리 도로 자체는요.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나오죠. 그래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도로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여러분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내진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개된 장소다. 자, 이 공개된 장소입니다. 이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도로 개념에는 들어가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예, 불특정 다수가 자,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자, 말로 공개되지 않는 장소다. 자, 한의학에서 우리 둘만이 아는 그런 장소이다. 여기는 포함되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반적 도교법에 말하는 도로. 자, 도로교통법을 이제 도교법 줄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도교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우리 법에 정한 도로들이 3개 나오죠. 자, 도로법상 도로, 또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또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나오는 농어촌 도로 3개는 법으로 정한 도로이고요. 또 4번째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 공개된 장소 이 2개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도로 중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고 또 고속도로가 나오잖아요. 자,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 부분하고 고속도로이죠. 이 2개 개념을 또 바꿔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고려해 주시고 자, 자동차 전용도로의 포인트는 자,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일반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즉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입니다. 자, 반면에 고속도로 개념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이것을 또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고속 운행할 때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도로가 고속도로. 자동차만 다닌다면 자동차 전용도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차도가 나오고요. 아울러서 차로, 차선, 그리고 보도 이 개념을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입할 때 차도도 있고 보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도로 개념 보게 되면 이 도로에는 자, 차도가 있고 아울러서 우리 보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차가 다니는 도로 있죠? 이렇게 있다면 자,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를 우린 차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길들이 있겠죠? 양쪽에. 자, 우리 보행자가 다니는 이 길을 우리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도. 일반적으로 우리 도로는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물론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서 차도가 있으면 양쪽에 보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운데 부분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황색 실선이 있거나 또는 황색 점선이 있거나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린 중앙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선 개념에서는 가장 포인트가 차마의 통행 방향이죠. 그래서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설정되는 것이고 이 중앙선은 이렇게 황색 점선 또는 황색 실선으로 하지만 또 우리 인공 구조물 설치해 가지고 중앙선을 분리시키기도 하잖아요. 중앙선이 나오게 되면 항상 기본 포인트는 통행 방향입니다. 자,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된 선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앙선이 있게 되면 차량들이 자, 이쪽의 차량들은 보통 이렇게 진행할 거죠. 또 이쪽의 차량들은 이쪽으로 방향을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 표현이 나오면 중앙선입니다. 자, 통행 방향인데 이걸 뭐 통행 속도라든가 그렇게 말하면 틀리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차선이 있네요. 자, 차선이 있고 차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자, 이게 우리가 2차선이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쭉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이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거. 자, 이렇게 선이 쭉 그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선은 우리가 차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선이고. 자, 그러면 양쪽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차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로. 자, 그래서 일본도 1차로, 2차로 그렇게 이제 보통 한쪽 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여기 이 경우는 4개가 나오면 4차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차선이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상의 문제에서는 꼭 하나 구별할 것이 차선이 나오죠. 자,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선이다.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표지로 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전부 다 안전표지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표지로 표시된 선을 우리가 차선이다. 자, 그럼 이제 차선 부분에서 여러분 꼭 틀리게 물어보는 게 차선이 차로하고 차로죠. 자, 2차로, 2차로. 또 여기도 2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잖아요.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설정된 그 선을 차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꼭 이 부분을 차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틀린 것이죠. 차도가 아니라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설정된 선이 차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표적 도로라고 할 때는 자, 크게 말하면 차도하고 보도가 있다. 차도는 차마가 통행하는 길을 말하겠고 자, 보도는 우리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다. 또 이 차도에는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이 있다. 또 중앙선 양쪽에 보통 차선들이 있을 것이고 차선에 나눠지면 차로가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차선이 그어지면 차로는 2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표지로 표시된 선을 차선이라고 한다. 이 개념을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도가 나오죠. 자, 연석선, 또 안전표지, 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이잖아요. 경계 표시해 가지고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부분을 차도. 자, 중앙선은 차마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황색 실선이 황색 점선 또는 안전표지로 표시된 선, 자, 그리고 중앙 분리대 또는 울타리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중앙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앙선 부분에서 단서 규정이 자,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 신호기가 지시하는 방향이죠. 가장 왼쪽 하나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자, 중앙선이라고 합니다. 자, 가변차로로 가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보도가 아니고 가변차로라고 봅시다. 가변차로라고 봐버리면, 자, 가변차로는 여러분들 이쪽에 신호기가 있지요. 신호기가 설치돼 가지고요. 자, 보통 신호기가 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X자 나온 것도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X자가 나오면 이 차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자,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변차로가 있다면 어제 차량 진행방이 이렇게 가겠죠. 이쪽이 가변차로면 이쪽으로 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중앙선은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이다. 이쪽에서 신호기 지시 방향이죠. 자, 지시 방향이 가장 왼쪽이니까 뭐 어차피 이쪽이 중앙선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 황색 점선을 중앙선이라고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차로가 나오죠. 자,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 차선이 나오죠.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한 선이다. 그래서 차로와 차로지 차도 하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노면전차 전용도가 나옵니다. 여기 말도 노면전차라 해가지고 우리 궤도 설치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 노면전차죠. 이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를 노면전차 전용로. 또 자전거도로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자전거나 또는 우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죠. 자,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또는 자전거 전용 차로 또는 자전거 우선도로, 전부 다 이게 자전거 도로들이다.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여러분들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우리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자전거 도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자전거 횡단도가 나오죠. 자, 자전거 횡단도라는 것은 자전거 및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자,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 부분을 자전거 횡단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할 때를 횡단보도라고 하죠. 그럼 횡단보도라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하고자 하는 그것을 횡단보도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횡단도다. 자, 우리 보가 들어가면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라든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횡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을 자전거 횡단도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보도가 나오죠. 자, 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행자 등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안전표지, 연석선 등에 의해 가지고 보도가 설정이 되게 되면, 자, 보도 부분은 보행자 또 유모차 또 보행 보조형 의자차, 일명 휠체어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는 자, 노약자용 보행기 등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라 할 때는 자, 일반적으로 보행자도 다니고 또 유모차도 다니죠. 유모차. 자, 또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다. 한마디로 휠체어차입니다. 그래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다. 자, 또는 자, 노약자용 보행기가 나오죠. 노약자용 보행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을 우리 보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뒤쪽에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어요. 이제 비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이 다니는 도로다. 자, 그리고 보도 개념은 보도는 보행자도 다니지만 유모차라든가요, 또 우리 보행 보조용 의자차 또는 노약자용 보행기 등이죠.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보도고, 보행자 전용차로는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다. 그 만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비교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길 가장자리 구역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 길 가장자리 구역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아주 단골적으로 잘 나오는 게 길 가장자리 구역이 논의가 되는 것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길 가장자리 구역이 나오게 돼서는 우리 보도하고 차도죠.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다. 꼭 문제 틀리게 나온 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그러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버리면 길 가장자리 구역은 안 나와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포인트. 우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정된 구역이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보통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보통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자, 그러면 보통 길 가장자리 구역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도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일반적으로 이 도로인데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면 되잖아요. 구분되지 아니했다.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공간을 두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 정도 공간을 두는 겁니다. 자, 이게 보통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0cm 정도 된다는 이 구역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자, 그래서 이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길 가장자리 구역이 나오려면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어야 됩니다. 자, 틀리게 나오는 게 구분된 도로에서 그러면 틀리다는 이야기고 또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또 차마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것도 틀린 것이죠. 길 가장자리 구역은 우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된 구역을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봐두시고요. 자, 횡단보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전거 및 우리 개인용 이동장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전거 횡단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는 보행자이다. 자, 또 교차로가 나오네요. 자, 교차로는 십자로, T자로 또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교차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안전지대가 나옵니다. 자, 이분들 우리 안전지대 또 신호기 또 안전표지 요거 세 가지를 또 고별해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전지대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 안전지대가 여러분들이 보면 도로에서 한 번씩 다 봤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안전지대 나오죠. 일단 개념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안전지대가 가지고 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라든가 또는 차마 부분이죠.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 또는 위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기본적으로 표시된 도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안전지대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파트들 맞나요? 그래서 보통은 황색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우리 백색으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보통 표시되는 것들 이게 보통 안전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 신호기 나옵니다. 자, 신호기하고 또 우리 안전표지가 보이죠? 안전표지 두 개를 또 구별해서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신호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 개념상의 문제 보시면 자, 신호기는 자, 문자, 기호, 선이 나오죠? 등화, 문자나 기호, 등화입니다. 자, 그걸 사용해 가지고 진행이든 정지든 또 진행 방향 등이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신호기 개념은 자, 기본적으로 문자 또는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한다. 그래서 신호기는 자, 문자 또는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자, 사람이나 전기 힘으로 조작한다고 했죠. 사람 힘이라든가 내지는 전기 힘으로 조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호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안전표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도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전부 다 안전표지입니다. 뭐 주의표지도 있고 규제표지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표지 등의 성격을 째는 것이 안전표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안전표지는 자, 거기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자, 표지판이 있지요. 그래서 안전표지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자, 표지판에서는 주로 이제 뭐 주의를 위하는 표지라든가 또 규제를 위한다든가 또 지시를 위한다든가 이런 걸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자, 또는 자, 도로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선이 있죠. 일명 우리 노면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만은 자, 도로 바닥입니다. 자, 거기에 표시하고 있는 기호라든가 또는 문자 또는 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안전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표지판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좌회전 표지가 나온다든가요. 또는 일방통행 그 표지가 나온다든가 또는 진입 금지 그런 표지판 보였죠? 이게 전부 다 안전표지입니다. 또 우리 도로 바닥에 있는 기호 문자 선에 의해 가지고 좌회전 표시가 돼 있거나 또 속도 제한 같은 거 크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안전표지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신호기하고는 여러분 구별할 것이 자, 신호기는 자, 기호 문자 등화가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안전표지는 그런 바닥에 있는 기호 문자 선 등이 보이죠? 이런 것들. 또 표지판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전지대 신호기 안전표지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걸 표시해 가지고 안전지대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전표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 하나 정도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쟁점들 차마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은 도로하고 또 차마 이 부분이지요. 자, 보통 차마락에서 나와 있는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차마락은 차하고 우마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마락 개념에는 우리 차하고 아울러서 우마다. 자, 우마는 여러분 간단하죠? 자, 우마라는 것들 소하고 마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하는 그 가축을 우리는 우마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뭐 차가 많기 때문에 소하고 마를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도로교통은 여전히 차마 개념은 우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차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류가 쭉 나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거라고 나와 가지고요. 자, 차의 종류를 보게 되면 가장 기본이 자동차가 있네요. 자동차. 자, 그리고 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냥 원자라고 쓰겠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또 일반적으로 우리 건설 기계. 자, 뭐 자전거도 있고요. 또 우리 건설 기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사람이나 가축 힘이나 내지는 동력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든가 또는 가축이라든가 동력의 힘에 의해서 운전되는 것. 그럼 일반적으로 차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차의 종류는 5가지가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동차하고 원자 이 두 개를 합해서 보통 자동차 등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고려해 두시고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합해서 자동차 등이다. 이런 말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자동차 개념입니다. 자, 자동차 개념은 5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가지다가 엔드 건설기계까지 들어가는데요. 보통의 자동차들 승용 자동차가 있고 또 승합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또 특수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자,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그리고 또 특수 자동차, 자, 그리고 또 화물 자동차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륜 자동차가 있어요. 일단 이 내용은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를 의미하거든요.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에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그리고 또 특수 자동차, 화물 자동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가 있다. 자, 거기에다가 엔드 우리 건설 기계가 들어갑니다. 이 건설 기계는요. 자, 우리 또 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 건설기계 관리법 26조에 나와 있는 건설 기계입니다.
자, 이 개념들 우리 덤프트럭이라든가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천공기 뭐 등등이 나오는데요. 일단 그런 건설기계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기계 관리법 26조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빼고 나머지는 또 건설기계가 아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고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가 이쪽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 종류는 승용 자동차, 승합, 또 특수, 화물, 이륜 자동차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보통 여러분들의 특수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주로 어떤 것을 의미하겠죠? 자, 특수 자동차는 우리 견인형이 있거나 또 군안형이 있거나 또 특수 작업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견인형 또는 군안형,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수 자동차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흔히 여러분들 뭐 오토바이다 해서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륜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원동기 장차는 일단은 125cc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관리법 이륜 자동차 중에서 자, 100이랑 125cc 이하다. 이륜 자동차인데 자, 125cc 이하를 의미합니다. 또 자, 전기로 이동한다. 자, 전기 동력을 해가지고 이동할 때는 자, 11kW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11kW 이하다. 우리 원동기 장치 tan크는 이륜 자동차로서 자, 125cc 이하를 말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11kW 이하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기본적으로 거기다 이륜 자동차 아니든 이든 이 단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걸 단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125cc 이하고 11kW 이하.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그러한 온동기를 단차.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에 해당되는 온동기를 단차. 자,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온동기 장치 자전거다. 일단 포인트는 125cc 이하라고 고려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비교할 것이 우리 자동차 개념에도 이륜 자동차가 있죠. 자, 이륜 자동차 중에서 125cc 이하가 되버리면 온동기 장치 자전거죠.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륜 자동차는 자, 125cc를 초과하는 겁니다. 이하가 되면 온동기 장치 자전거가 될 거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자, 자전거는 다 아실 것이고, 또 우리 건설 기계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사람이나 가축 동력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자, 차에 들어간 것 중에, 자, 흔히서 손수레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손수레. 또 가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우마차라고 합니다. 우마차. 그 우마는 차마에 들어갈 것이고 우마차가 되면 차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동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대표님들 경운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게 차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철길이라든가 가설된 선을 이용해서 운전되는 것, 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또 노약자용 보행기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이것 빼고는 다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거기 철길 내지는 가설된 선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전동차라든가, 자, 전동차라든가요. 또 케이블카 있죠. 케이블카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또 유모차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자, 보행 보조용 의자차죠. 자, 보행 보조용 의자차 휠체어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노약자용입니다. 자, 노약자용 보행기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아니할 거다. 자, 또 이것 말고도 자, 우리 소아용, 자, 어린이들이죠. 자, 소아용 자전거입니다. 흔히 해서 세발 자전거라고 그러죠. 소아용 자전거.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차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차마에서 차의 개념, 자, 크게 말하면 자동차하고 원자, 또 자전거,
건설기계 또는 이런 것들이 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우마는 소하고 말 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전동차나 케이블카 또는 유모차라든가 보행보조용 의자차, 휠체어 또는 노약자용 보행기, 또 소화용 자전거 등등은 차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또 일반적으로 이륜 자동차라 하더라도 125cc를 초과해버리면 자동차로 들어간다. 125cc 이하 또는 전기동력일 때는 11kW 이하거든요. 이것은 온동기 장치 자전거. 또 자동차하고 온동기 장치 자전거를 합해서 자동차 등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노면전차는 도로에서 계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차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개념 나와 있죠? 자, 대신 자동차 개념에서는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우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종류는 승용, 승합, 그리고 특수화물, 그리고 이륜 자동차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다가 건설기계가 추가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대신 자, 견인되는 자동차가 나오죠? 여기다 볼 것은 자, 견인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견인되고 있는 자동차도 여기 자동차 일부로 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 일부로 본다까지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자, 자율주행 시스템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만은 개념적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주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완전 자율하고 부분 자율. 그래서 완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있고 부분 자율 주행 시스템이 있다. 또 거기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나와 있죠.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이륜 자동차인데 배기량이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11kW 이하다. 또 그러한 원동기를 단차를 의미합니다. 대신 원자에서는 전기 자전거는 대한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전기 자전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전기 자전거를 해가지고요. 일종의 우리 페달이라든가 전동기 등을 같이 이용해서 움직이는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라고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근데 이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개인용. 자,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개인용 이동장치입니다. 자, 우리 개인용 이동장치는 포인트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동 킥보드처럼 일반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자, 시속이죠. 25km 이상이 되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우리 불용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말 그대로 자, 우리의 시속이죠. 자, 시속 25km 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전동기가 작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동기 작동을 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시속 25km 미만으로만 가야 됩니다. 미만. 그죠? 이상이 되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 그 자체 중량은 30kg 미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속 25km 미만으로만 다닐 수 있게 된 거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량은 30kg 미만이다. 이걸 개인용 이동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전동 킥보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개인용 이동장치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자전거 나와 있고요. 자, 자동차 등이 나와 있죠. 자동차 등은 아까 말처럼 우리 자동차하고 원자를 합한 개념이다. 또 자전거 등이 나오죠. 자, 자전거 등이라는 것은 자전거하고 우리 개인용 이동장치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하고 개인용 이동장치를 합해 가지고 자전거 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점들 차마에 관련된 기본 사항을 다 정리해 드렸고요. 자, 긴급자동차 이 부분은 다음 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